제2과목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입니다. 21번 위험 분석 기법 중 시스템 수명주기 관점에서 적용 시점이 가장 빠른 것은 1번 PHA, 2번 FHA, 3번 OHA, 4번 SHA입니다. 자,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은 실기에서까지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수명주기 관점에서 적용 시점이 가장 빠른 것은입니다. 자, 예비 위험 분석이 PHA이고요. PHA는 구상 단계에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을 식별하는 단계로 최초 단계에서 실시하는 분석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PHA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PHA의 분류에 대해서 클래스 1에서부터 4까지가 있으니까요. 이 내용들까지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2번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설정하여 발생하는 인간의 오류 유형은입니다. 1. 실수, 2. 착오, 3. 위반, 4. 건망증입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상황 해석을 잘못하거나 목표를 잘못 설정한 것은 착오에 해당합니다. 착오는 상황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해서 적절한 대책을 선택하지 못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실수, 위반, 건망증에 대한 내용들도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실수가 있는지,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는 내용을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3번 A 작업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다음과 같을 때 60분간의 총 작업 시간 내에 포함되어야 하는 휴식 시간은입니다. 휴식 중 에너지 소비량은 1.5kcal/min이고요. A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6kcal/min, 기초대사를 포함한 작업에 필요한 평균 에너지 소비량의 상한은 5kcal/min입니다. 자, 휴식 시간을 산정하는 공식은 요식입니다. R은 E-1.5분의 시간 T 괄호 E-S, 작업 시간은 60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작업 시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 여기에 2가 됩니다. 그리고 기초 대사량을 포함한 평균 에너지 소비량이 S가 되고요. 해당 내용들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6-1.5분의 60 곱하기 6-5는 13.3분. 이 작업을 60분 동안 하는 동안에 13.3분을 휴식 시간으로 부여해야 한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4번 시스템의 수명 곡선에 있어서 디버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것. 그러면 디버깅이 무엇인가부터 보도록 하죠. 디버깅이라는 건 초기에 일어나기 쉬운 고장의 결함을 찾아내어 발생하지 않도록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 초기 고장의 결함을 찾아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과정이다. 예, 맞는 내용이네요. 1번이 맞는 내용이고 2번, 3번, 4번 항목은 다 틀린 내용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5번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갈 때 망막에 시홍이 형성되는 생리적 과정인 암조홍이 발생하게 되는데, 완전 암조홍이 발생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입니까? 우리가 어디 운전 중에 터널에 들어가거나 혹은 일상생활 중에 극장에 가거나 이렇게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갈 때 발생하는 눈의 적응 과정을, 수능 과정을 암조홍이라고 하는데요. 완전 암조홍이 되는 시간은 30분에서 한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왔을 때는 훨씬 더 빨리 적응을 하게 되어서 한 1, 2분 정도면 완전 명조홍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암조홍의 완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6번 인간공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인간기계 시스템의 안정성, 편리성, 효율성을 높인다. 2. 인간을 작업과 기계에 맞추는 설계 철학이 바탕이 된다. 자, 이게 틀렸죠? 인간을 작업과 기계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작업과 기계를 인간에 맞추는, 인간이 중심이 됩니다. 인간공학은 인간이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에다 사람이 기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사람에 다 맞추어주는 그런 학문이 인간공학입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물건, 설비, 환경의 설계에 적용된다.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 면에서 특성이나 한계점을 고려한다. 다 맞는 얘기고요. 이 내용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은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27번 해족 기법에서 사용하는 가이드 워드와 그 의미가 잘못 연결된 것은 인데,
해조법도 자주 출제가 되죠. 자, 가이드워드는 특히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오브는 성질상의 감소 맞고요. as well as 성질상의 증가 역시 맞고요. other than은 기타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그냥 완전한 대체입니다. 완전한 대체. 이 내용이 더 맞는 내용이니까 이 내용들 확인해 주시고, 그 외에도 해접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고요. 그 용어들을 꼭 보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more나 less는 정량적인 증가 혹은 감소를 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28번은 FT도네요. 자, FT도에 대한 최소 컷셋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실기에서도 자주 나오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여기 T는 직렬 연결로 되어 있고 AND 게이트입니다. 그리고 요 A와 B는 각각 A는 이제 병렬 연결이고요. 그래서 OR 게이트죠. 그래서 T는 A와 B가 직렬로 연결이 되어 있고, A와 B에서 A는 1과 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B는 3과 1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로 연결된 부분들이 이렇게 직렬로 연결된 부분들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컷셋은 1, 3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에서는 1, 3, 1이 나오게 되는데 1은 이제 중복이니까 빠지게 돼서 1, 3이 나오고요. 그리고 최소 요 두 번째 2, 3, 1이잖아요. 정리를 하면 컷셋은 1, 3, 1, 2, 3이고 이 컷셋들 1, 3은 1, 2, 3의 이제 부분 집합이니까 최소 컷셋은 1, 3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9번 경계 및 경보 신호의 설계 지침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변조된 신호를 사용한다. 2번 배경소음의 진동수와 다른 진동수의 신호를 사용한다. 3번 귀는 중음력에 민감하므로 500에서 3000Hz의 진동수를 사용한다. 4번 300m 이상의 장거리용으로는 1000Hz를 초과하는 진동수를 사용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초과가 아니고 10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한다 라고 되어야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가 있죠. 1000Hz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한다. 이하의 진동수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계 및 경보 신호 설계 지침도 보시고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30번 FTA에서 사용되는 사상기호 중 통상의 작업이나 기계 상태에서 재발생 원인이 되는 요소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입니다. 1번은 결함사상이고요. 2번은 기본사상입니다. 3번은 생략사상, 4번은 통상사상입니다. 자, 보기에서 설명하는 통상의 작업이나 기계 상태에 재발생 원인이 있는 요소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통상사상이죠. 그래서 통상의 작업이나 상태에서 재발생 원인이 되는 사상을 나타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결함사상은 한 개 이상이 입력된 사상에 의해 발생하는 고장사상이고요. 기본사상은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사건의 원인이 되고, 생략사상은 불충분한 자료로 결론을 내릴 수 없어서 더 이상 전개할 수 없는 사상을 의미합니다. 그 이외에도 FTA에서 사용되는 사상 기호들은 이론 부분을 확인하시고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30번 불의 대술의 정리를 나타낸 관계식 중 틀린 것은, 이것도 가장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 실기에서도 중요한 부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A와 0의 교집합은 0입니다. 그렇죠? 맞고요. A와 1을 더하면 1이 됩니다. 합집합은 1이니까 1이고요. A와 A가 아닌 것, 그러니까 자, 여기가 A고 여기가 A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교집합은 0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A와 A 더하기 B, 그러니까 요 A가 아닌 것, 요 A가 아닌 것은 B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요게 A가 아닌 것이 되니까 A와 A가 아닌 것의 합집합과 A의 교집합은 A가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32번 근골격계 질환 작업 분석 및 평가 방법인 오아스의 평가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상지, 니은 무게, 디귿 하지, 리을 허리입니다. 오아스는 그
핀란드의 철강 회사에서 만든 작업 분석 평가 방법이고요. 이거는 이제 큰 동작을 쉽게 이제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든 좋은 평가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사용이 되게 되는데, 평가에서는 허리, 팔, 다리, 힘, 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모두에 적용되는 4가지 항목을 모두 가지고 평가를 하는 평가 툴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좌식 작업이 가장 적합한 작업은, 좌식 작업이라고 한다는 건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밀 조립 작업이 가장 맞고요. 뭐 중량물을 든다라든지 혹은 빈번하게 일어서서 해야 한다는 경우에는 입식으로 하거나 입좌식 작업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좌식 작업에 가장 적합한 작업은 조립 작업 되겠습니다. 자, 34번 N개의 요소를 가진 병렬 시스템에 있어서 요소의 수명이 지수분포를 따를 경우, 요소의 수명이 지수분포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수명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여기서 2번은 직렬일 경우가 여기 해당이 되고요. 병렬일 경우에는 3번. 이렇게 병렬일 경우에는 요소의 수명에다가 1 더하기 2분의 n분의 1까지 더해서 곱해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5번 인간기계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자동 시스템에서는 인간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맞고요. 자동차 운전이나 전기 드릴 작업은 반자동 시스템의 예시이다. 그렇죠. 인간이 자동차에게 명령을 하면 그 자동차는 그 명령에 따라서 속도를 내거나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자동 시스템입니다. 자동 시스템에서 인간은 감시, 정비, 유지, 프로그램 등의 작업을 담당한다. 예, 맞는 얘기고요. 수동 시스템에서 기계는 동력원을 제공하고 인간의 통제하에서 제품을 생산한다. 인데 이 내용은 수동 시스템은 인간이 동력원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뭐 수공구 같은 걸 들고 망치라든지 뭐 혹은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식의 도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것이 수동 시스템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력원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36번 양식 양립성의 예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양식 양립성이라는 건 소리로 제시된 정보를 음성으로 반응하는 것을 양식 양립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양식 양립성에 대해서는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개념 양립성, 공간 양립성, 운동 양립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고 예시가 무엇이 있는지는 한 번씩 꼭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3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는 위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위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설명이고, 위험성 평가는 시험뿐 아니라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런 요인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꼭 시험에서뿐 아니라 실무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 위험성 평가 방법의 종류, 뭐 순서 이런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8번 자주 나오는 문제죠. 인출되는 문제입니다. 자, 태양 광선이 내리쬐는 5개 장소. 습구 흑구 온도 지수를 구하는 문제는 이런 태양 광선이 내리쬐는지 혹은 내리쬐지 않는 옥내 장소인지가 이제 구분돼서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떤 식을 이용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하고요. 자연 습구 온도가 20도, 흑구 온도 18도, 건구 온도가 30도였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 광선이 내리쬐는 5개 장소의 습구 흑구 온도 지수 WBGT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더하기 0.2 곱하기 흑구 온도 거기에 0.1 곱하기 건구 온도를 곱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온도를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20.6도가 나오게 됩니다. 요 식들은 요 두 가지 조건에 따른 식이 달라지는 부분들을 좀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39번 FTA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성적 분석만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정성적 분석뿐 아니라 정량적도 가능하기 때문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의 신뢰성 분석 및 안정성 분석에 이용되는 기법이다. 예, 맞는 내용입니다. 3번 FTA에
FT에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경우 상향식으로 정상 사건 T의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요거는 하향식으로 나타날 수 있죠. FT도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4번 기초 사건과 생략 사건의 확률값이 주어지게 되더라도 정상 사건의 최종적인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옳은 내용은 2번 되겠습니다. 40번 일손에 대한 설명으로 괄호 안에 알맞은 수치는 무엇입니까? 이고요. 일손은 기억 헤르츠, 니은 데시벨의 음압 수준을 가진 순음의 크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일손은 1000헤르츠 40데시벨의 음압 수준을 가진 순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요 조건일 때가 1000헤르츠 40데시벨일 때 일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